새벽 공기가 부엌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말수는 낡은 손바지 위에 해진 조끼를 걸치고 허리를 곧게 세우려 애쓰며 가스레인지를 돌렸습니다. 불꽃은 몇 번의 시도 끝에야 겨우 켜졌습니다. 파란 불빛이 켜지자마자 부엌의 얼음 같은 공기가 살짝 물렀습니다. 그녀는 주전자를 올려놓고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손끝이 거칠었고 손등의 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졌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더 세네. 혼잣말이 허공에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엔 어제 아들이 마시다 남긴 커피잔이 있었습니다. 거뭇하게 말라붙은 커피 자국을 손끝으로 문지르다 말수는 멈췄습니다. 그 얼룩이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놈 또 밥도 안 먹고 나가겠지. 그때 방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박성진이 나왔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구두굽엔 오래된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도시락은 괜찮아요. 오늘 점심 약속 있어요.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밥은 먹고 가. 그녀는 밥그릇을 밀어주며 말했다. 된장국이라도 뜨라니까. 성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도 넘기지 못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 소리 왜 그래? 병원은 갔어? 감기예요.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힘이 없었습니다. 약이라도 먹어야지.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린이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말투에는 여전히 베트남 억양이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지 6해째 되는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성진 씨는요? 린은 커피를 내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짧은 문자가 들어오자 그녀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에 말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보험회사 사람 만나요. 보험회사? 남편이 든 거 있잖아요. 확인 좀 하려고요. 그건 내가 왜? 그냥 확인만 해보려고요. 남편 일인데 알아둬야죠. 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윤말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험회사라니 그게 왜 저의 일이 되지? 그녀는 주전자 끓는 소리에 섞여 작은 불길을 느꼈습니다. 냄새 없는 연기가 천천히 부엌 안을 떠돌았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낡은 지붕은 새고 양동이엔 빗물이 반쯤 고여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잠을 설친 채 새벽마다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불을 붙이려 했지만 젖은 성냥은 번번이 꺼졌습니다. 그녀는 성냥갑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따라 향이 강했습니다. 옅은 분홍색 립스틱, 단정히 묶은 머리, 손에는 검은 우산 대신 짙은 붉은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 다녀올게요.
보험회사 직원이랑 약속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왜 만나? 서류가 복잡하대요. 한 번 더 봐야 한대요. 그래, 다녀와라. 말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손끝이 무심히 떨렸습니다. 린이 나가자마자 커튼 사이로 빗소리와 함께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말수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고 린은 우산을 접고 조심스럽게 그 차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타더니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말순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라더니 그녀는 커튼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냄새가 이상하네. 이 집에 뭔가 썩은 냄새가 나. 밤이 깊어졌습니다. 린은 방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흘렀습니다. 걱정 마요, 도연 씨. 곧 끝나요. 그 사람 요즘 약 먹어요. 피곤하대요. 윤말수는 누운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도연? 누구야? 보험회사 직원 이름인가? 그녀의 가슴 안쪽에서 서서히 서늘한 열이 번졌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평상엔 사람 몇이 모여 있었습니다. 린 아주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던데? 보험사 직원이랑 같이 다닌대. 서울서 온 사람이라며. 근데 둘이 너무 친하다던데? 윤말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뒤통수에 달라붙는 소문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성진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잠이 안 와서 약 좀 받았어요. 무슨 약? 의사 말로는 가벼운 진정제래요. 그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 밑엔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약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약도 사람 잡는다. 네, 근데 요즘 좀 힘들어요. 힘든 게 사람 사는 거야. 그래도 버텨야지. 엄마는 늘 강해요. 그의 말에 말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린은 다시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내요. 그녀의 목소리엔 불안이 깃들었지만 한편으론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윤말수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냄새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낸다라 무슨 끝이 온다고 그래. 그녀의 시선이 린의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리고 부엌의 시계가 뚝 멈췄습니다.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윤말수는 부엌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새어나오고 창문 밖으론 비가 한 줄기씩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문질렀습니다. 마치 그 마찰로 마음의 불안을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성진의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와 물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아, 괜찮냐? 응, 엄마. 약 먹고 좀 누워 있어요. 그 약 또 먹었어? 잠이 안 와서요. 그냥 조금만요. 조심해라. 그거 독해.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그 뒤로 들려오는 린의 발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잔을 들어 성진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이거 마셔요. 따뜻한 물이에요. 고마워요. 성진이 잔을 들었을 때 물 표면에 미세한 거품이 일었습니다. 린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말은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성진의 눈꺼풀이 무겁게 감겼습니다. 숨소리가 느려졌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린은 잔을 내려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공포와 안도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윤말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성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복도를 걸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탁자 위에 엎어진 물컵, 바닥에 흩어진 하얀 알약들, 그 사이에 엎드린 채 축 늘어진 아들. 성진아. 그녀는 달려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일어나.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그녀의 울음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에서 끊긴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떨어진 건 손끝의 떨림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한참 뒤 119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 이미. 그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윤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닥의 물자국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건 엎어진 컵 가장자리에 분홍 립스틱 자국. 린. 그녀의 입에서 아주 낮은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깜빡였고 의사들은 메마른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윤말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성진의 이름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성진, 사망시간 214.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설명드릴게요. 의사가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수면진정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정지입니다. 약이라뇨. 그 애는 그런 거 할 애가 아닙니다. 혹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그런 거 없어요. 그녀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그럼 누가 준 걸까요? 의사의 말에 윤말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체실 문이 열렸습니다. 냉기가 발끝에서부터 몸을 감쌌습니다. 천으로 덮인 얼굴, 차갑게 굳은 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었습니다. 성진아. 손끝이 닿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왜 나보다 먼저 가냐 왜? 리는 병원 복도 끝에서 서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윤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죄송하니?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장.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윤말수는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은 듯 부서졌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리는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금방 마르고 눈빛은 바빴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금 청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처리해야죠. 뭘? 성진 씨가 든 보험이에요. 사고사로 처리되면 금액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말수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냐? 리는 당황한 듯 물러섰습니다. 그냥 절차니까요. 절차? 사람 죽은 지 사흘인데 내 입에서 돈 얘기가 먼저냐? 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힘든 게 돈으로 해결되냐? 윤말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형사 한 명이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박성진 씨 사건 관련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망 원인에 약물 성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린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불면증 약이에요. 약봉지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습니다. 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버린 거예요. 조사 좀 받아주시죠. 윤말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래요, 가서 다 이야기해요. 진실은 언젠간 입을 열거든. 형사가 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윤말수는 그 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냄새는 못 속여. 그녀의 눈가에는 이제 눈물 대신 사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무겁게 불었습니다. 윤말수는 검은 외투를 입고 경찰서로 들어섰습니다. 젊은 형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박성진 씨 어머니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죽음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텔 복도 CCTV 속 린과 낯선 남자. 이 남자가 보험 설계사 김도현 씨입니다. 윤말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둘이 짰다는 말입니까? 보험금 서류 위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아드님 약의 성분 외에 진정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그 여자 손에서 나왔다는 거죠. 확인 중입니다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윤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럼 내가 경찰 부르길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대신 살아남은 게 죄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럼 김도현은요? 도망 중입니다. 아마 내일쯤 잡힐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이라 사람 죽여놓고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들 한 푼이라도 받았습니까? 보험사 지급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액이 이미 이체된 흔적이 있습니다. 얼마요? 약 2억 원입니다. 윤말순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돈 다시 가져오게요. 그녀의 말에 형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경찰이 잡는 건 사람이고 돈은 내가 찾아올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형광등 불빛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럽던 노모의 얼굴엔 오래 눌러온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 밤 윤말수는 집 안부를 모두 껐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한 잔의 물, 작은 병, 그리고 흰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준비한 사람처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린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기다렸지. 윤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린은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저 경찰에서 곧 오해 풀린다고 했어요. 그 사람 김도현 씨가 다 꾸민 거예요. 그래. 저도 피해자예요. 정말이에요. 윤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말 내 아들도 하려고 했겠지. 근데 내가 먼저 입을 막았잖아. 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내 입으로 말해라. 뭐 넣었냐, 그날 밤. 진정제 조금만요. 진짜 몰랐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윤말수는 식탁 위에 작은 병을 밀었습니다. 라벨이 지워진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약병. 이거 네 방 장판 밑에서 나왔다. 경찰은 모르더라. 근데 나는 봤어. 냄새로. 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버리려던 거예요. 버리려던 거? 윤말수는 웃었습니다. 그럼 왜 냉장고에 보관했냐? 린은 말이 막혔습니다. 넌 성진이를 죽였고 그걸로 30억을 노렸지. 근데 그 돈 받기 전에 내가 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계좌 어제 내가 정지시켰다. 도연이 놈은 경찰에 넘겼고 넌 이제 남은 약밖에 없어. 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그래. 끝내자.
윤말수는 약병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금속과 화학이 섞인 비릿한 향. 그녀는 잔에 약을 탔습니다. 이건 성진이가 마신 그 물이다. 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 죽으란 소리 아냐. 그냥 마셔. 내가 한 짓, 내 몸에 어떻게 남는지 느껴봐. 린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윤말수는 차분히 걸어갔습니다. 린이 달아나려 하자 그녀는 손목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이라곤 믿기 힘들 만큼 강했습니다. 놓으세요. 넌 내 아들 숨 끊어질 때 곁에 있었지. 그럼 나도 내 숨이 멎는 걸 봐야 공평하지 않겠니? 린은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달라면 먼저 사죄해.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돈 때문이었어요. 도연이가 시켰어요. 저는 그냥.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처럼 해봐라. 윤말수는 잔을 강제로 린의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린이 몸부림쳤지만 결국 목으로 삼켰습니다. 약간의 거품이 입가에 맺혔습니다. 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수면제야. 성진이한테 먹인 그거. 그럼 저 잠들 거야. 근데 깨지는 못하겠지. 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식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성진이는 그날도 이렇게 불렀어. 엄마 하면서. 근데 나는 못 들었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들어줄게. 내 마지막 소리. 린이 쓰러졌습니다. 물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윤말수는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눈빛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방 안의 냄새를 덮었습니다. 이제 됐다, 성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엄마가 너 대신 심판했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말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편히 자라. 엄마는 이제 죄인으로 살게. 그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 옆에는 비워진 잔이 2개. 하나는 성진의 것, 하나는 린의 것. 그 사이에 놓인 흰 손수건이 천천히 젖어갔습니다.